바야흐로 반려인 1500만 시대.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해온 댕댕이들은 이제 너무나 친숙한 존재죠. 그만큼 견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반려동물의 보호와 실종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주세요. 소중한 반려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만들어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견주들에게 산책은 선택하는 필수죠. 우리 댕댕이들에게도 필수템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목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잠금 장치를 갖춘 이동 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죠. 반려견의 보호와 실종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지만 나에겐 소중한 반려가족이 누군가에게는 위협과 공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 착용으로 우리 집 댕댕이와 더 즐겁고 안전하게 산책해요. 맘껏 뛰놀 수 있는 마당, 실외 배변 가능한 잔디, 프라이빗한 공간. 견주라면 누구나 꿈꾸는 환경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때문에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패티켓은 아주 중요한데요.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리드줄의 손잡이, 목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나에겐 소중한 반려가족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복도, 통로,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사랑으로 한 번씩 더 안아주세요. 덩치만 컸지 순하디순한 우리 집 댕댕이가 맹견이라면?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맹견에 해당된다면 견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공동주택 내에서는 키울 수 없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은 출입할 수 없으며 견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죠.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니 꼭 명심하세요. 소중한 반려가족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견주가 되어요. 반려인 1500만 시대. 귀여운 댕댕이들과 마냥 행복하면 좋겠지만 가슴 아픈 뉴스들도 많은데요. 물림사고는 나의 반려견에게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죠. 물림사고, 견주가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 자체로 귀중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이는 경우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양이나 강아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대해주세요.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해외 직구 및 공구 등으로 최근 사기 피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 사기의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피해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이 경우 스캠 어드바이저나 트러스트 파일럿 등을 통해 사기 사이트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교묘한 수법으로 계속 발전하는 전자거래 사기,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전하게 이용해요. 건강한 취미 중 하나인 자전거 타기.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안전운전은 기본이죠. 우선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해요. 단, 자전거 횡단도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탑승 통행이 가능하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내 몸에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겠죠. 또한 우측 통행을 지키며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숙지하세요. 스스로도 지키고 상대방도 배려하는 안전한 라이더가 되자고요. 원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음악, 사진, 영상 등 콘텐츠에 대해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헷갈린 적 많으시죠? 그럴 땐 법정 허락제도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정 허락제도란 저작권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타인의 저작권, 나도 모르게 침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콘텐츠를 이용해봐요. 악플, 특히 연예인에 대한 악플은 오랜 시간 계속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나 SNS 등 연예인과 관련된 기사에 익명의 댓글로 욕설이나 허위 소문 등의 비방글을 남길 경우 또는 채팅창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의 팬카페 등에서 다른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는 문제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한 번 전송한 메시지, 게시글도 되돌릴 수 없으니 악플은 절대 금지! 잊지 마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이름이죠. 그만큼 삶에서 중요한 이름, 누구나 내 이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개명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자료를 변경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최근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소비 문화의 하나로 인터넷 등을 통한 한정판 물건 구매가 많죠. 그런데 한정판은 정말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할까요? 한정판 물건을 전자거래로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자극적인 과대 광고나 잘못된 설명으로 전혀 다른 물품을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구매한 한정판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꼭 반품 환불 받으세요. 오늘도 중고로운 평안하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온라인 플랫폼의 중고거래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와 유형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거래보다는 안전한 직거래를 이용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며 송금 전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판매자와 직접 통화한 후 거래를 진행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물품은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중고 거래 전에는 꼭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봐요. 요즘은 유명 크리에이터나 SNS 인플루언서들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죠. 그만큼 그들의 유명세만 믿고 덜컥 물건을 구매했다가 후회하는 이른바 SNS 허위 과장 광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DM 등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구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해당 제품의 객관적인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급적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추후에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지금 구매하려는 물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소비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접하는 SNS 콘텐츠. 많은 사람들이 핫한 게시글이나 영상, 사진 등을 퍼가거나 공유하죠. 이럴 땐 아무 문제 없을까요? 출처 표시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작자가 있다면 꼭 허락을 구하고 출처가 애매한 콘텐츠는 내 마음에만 저장하도록 해요. 요즘엔 영화, 드라마를 요약본으로 정주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리뷰 영상에 원작 콘텐츠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원작자 및 저작권이 있는 곳으로부터 의뢰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기 때문이죠. 만약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다양한 영상 콘텐츠, 즐길 때도 공유할 때도 꼭 올바른 경로를 이용해요. 최근 용돈벌이에 급급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임대차 명의 대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급여를 조건으로 청년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 사기를 벌이는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 주로 사기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 이름은 빌려주지 마세요.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들, 스스로를 지키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SMS, 통 메시지, 사진 및 영상은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여러 저장 매체에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게 좋겠죠. 통신사, 플랫폼 및 포털 사이트 등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의외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유의하세요. 중요한 자료는 백업하는 작은 습관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대포통장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차명 계좌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내 입출금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대여해준 사람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특히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이 현혹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종종 있는데요.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는 법. 무엇이든 함부로 빌려주지 마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 설치 파일 등 생각 없이 클릭했다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요. 악성 코드 및 불법 개인정보 수집 파일 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신종 피싱, 불법 촬영 등의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 있는 파일만 설치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꼭 의심해보세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요.